정확한 해답을 내드리는 그런 기사거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종지부 찍는 영상이라고. 배우자 및 2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3주택부터는 공제 6억 정도만 받을 수 있다. 모든 다주택이 아니라 무조건 2주택자 한 해만 이런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어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이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이 민주당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혜택, 이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더 세밀하게 분석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면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정책위원회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자가 발표를 했었던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 6억에서 11억까지 상향 조치하면서 입법 추진한다,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이게 사실 지금 어떠한 매스컴과 뉴스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 두 분께서 발언했던 내용의 토대로 기사화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주택자한테 정말 이 공제 11억이 전부 다 되는 건지, 뭐 굉장히 설왕설래한 내용들이 굉장히 질비합니다. 포털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해답을 내드리는 그런 기사거리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종지부 찍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민주연구원과 함께 이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끔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주택자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종부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종부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자 과세 기준 15억 원을 제도 도입해서 과세 인원을 크게 줄였다라는 주요 내용이고요. 2주택자는 과세 기준 11억 원을 제도 도입해서 기본공제를 상향 조정하도록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과 같은 높은 보유세를 통해 여유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앞서서 본 것처럼 1주택과 2주택, 3주택으로 나눠버렸습니다. 1주택과 다주택으로 나눈 게 아니라 2주택과 3주택 이상으로 나눈 내용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이라서 똑같은 다주택이 아니다. 2주택은 세제 혜택이 앞전에 보신 것처럼 있었다. 근데 3주택 이상은 현행과 같은 높은 보유세를 통해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을 잘 찾아보면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또 중요하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2주택자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 원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11억 원 과세 기준을 도입하는 건 해당 2주택자한테만 종부세 비과세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세 기준 11억 원을 도입한 이 해당 주택수는 2주택자다. 2주택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주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2주택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는 1주택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종부세 과세 기준 제도 15억 원을 도입했을 경우에 종부세 비과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는 15억 원 이 과세 기준을 설정해서 종부세가 비과세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 기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15억 원이 도입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기본 공제액이 11억 원, 그리고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액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이 개편 방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자 이 공시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주택자는. 자, 과세 인원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1주택자 현행 40만 명인데 이렇게 15억 원으로 만약에 상향 조치할 경우에 약 21만 명으로 49%가 종부세 내는 게 감소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공동주택 종부세 과세주택 감소 효과는 전국에서는 약 마이너스 55%가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고, 서울은 약 48%, 그리고 경기도는 약 84%가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초고가주택은 세율과 기본공제액을 유지하여 높은 세부담이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초고가주택 앞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 다시 뒤에 가서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기본공제액 1주택자는 11억 원, 그리고 다주택자는 6억 원이었습니다. 다주택자는 6억 원. 자, 이런 방식으로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했었는데, 기본공제액은 현행으로 유지하되 과세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공제액은 현행 유지합니다. 다만 과세 기준만 새롭게 신설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요것만 발췌해서 스크립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움이 가중됐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지금은 기본공제와 과세 기준이 똑같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은 과세 기준이 11억 원입니다. 근데 기본공제도 11억 원이에요. 그래서 11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는 거고 11억 원이 초과되면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과세 기준은 뭐냐면, 과세는 뭐죠? 종부세가 나오는 그 기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11억 원 이하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고 11억 원이 초과된다면 종부세가 나온다. 다만 과세 기준은 11억 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도 함께 11억 원이 공제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동주택, 공동명의하신 분은 12억 원, 다주택자는 2주택이건 3주택이건 전부 다 6억 원이었다. 법인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개편을 어떻게 하냐 본다면 과세 기준과 기본공제를 나눠버렸습니다. 자, 1주택자는 15억 원이 과세 기준입니다. 그러면 15억 원까지는 무조건 다 비과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까지는 비과세다. 다만 과세 기준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16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본공제가 11억 원이 돼서 약 5억 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계산해서. 근데 반대로 또 만약에 과세 기준이 20억 원이다. 그럴 경우 공동 명의로 등록하신 분들은 16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나머지 4억 원에 대한 것만 종부세 계산을 통해 종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데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11억 원까지는 전부 다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11억 원이 넘어갈 경우 만약에 공시가격이 합산이 15억 원이다라고 했을 경우 약 7억에서 8억 원 정도가 공제가 된다. 공시가격 합산이 15억이다 라고 할 경우 공제를 8억 받는다라고 한다면 약 7억 원에 대한 이 종부세 계산을 통해 납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법인이 또 바뀌었습니다. 법인은 3억 원까지 비과세다. 3억 원까지. 원래는 비과세가 아예 안 됐습니다. 근데 3억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공시가격 합산이 3억이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공제되는 게 한 푼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억 원까지인데 약 7억에서 8억 원까지 그냥 기본공제가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11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11억 원이 넘어갈 경우 7억에서 8억 원 기본공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 판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세대 2주택입니다. 1세대는 뭐죠? 가족 구성원을 뜻하는 거죠. 같이 거주하고 있는, 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 2주택자에 한해서만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과세 기준 제도를 11억 원을 도입한다. 기존에 6억 원이었는데 이게 11억 원까지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다만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시가격 합산, 이 합계액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현행과 같이 세부담을 유지하거나 기본공제를 현행 6억 원에서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세대원에, 부부는 무조건 1세대죠. 자, 따라서 공시가격 합계, 만약에 본인이 공시가격 15억 원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도 똑같이 공시가격 15억 원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는 같은 1세대의 2주택자입니다. 그런데 과세 기준은 11억 원입니다. 그래서 11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지만 우리는 11억 원이 초과됐죠. 배우자랑 나랑 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은 7억에서 8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억 원 공시가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8억 원이 기본공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약 7억 원 정도의 각각 종부세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신다. 나는 단독이다. 두 채 있다. 단독이니까 1세대인데 2주택자다. 그러면 11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11억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초과되는 인원이죠. 그래서 공제를 8억 원까지밖에 못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공시가격 11억 이하인 주택을 2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럼 비과세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1세대 2주택자한테만 이런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1세대 2주택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농어촌 주택, 이 도시의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 또는 고양주택을 구매하거나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보유자를 보유세 계산할 때 1주택자로 취급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그냥 1.5주택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부세에서는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에 1주택 가지고 계신 분이 저 농어촌 주택이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고양주택을 건축하거나 구매할 경우에는 이런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1세대 3주택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앞전에는 1세대 2주택이었죠. 근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뭐라고 그랬죠? 보유세.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종부세는 여유매물을 처분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높은 보유세를 통해 매물을 유도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적용됐던 그런 기본세율, 공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아셔야 됩니다. 자, 앞전에 우리 다 봤을 겁니다. 자, 현행 기준을 먼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금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 이 과세 기준은 얼마죠? 현행? 과세 기준은 11억입니다. 11억까지의 과세되는 부분을 기준점 삼아서 그 이하는 비과세를 해주고 그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하겠다라는 이 과세 기준의 금액이 11억 원입니다. 근데 과세 기준도 있고 또 공제액도 있습니다. 공제액. 이 공제액도 마찬가지 똑같이 11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공동명의자, 이 공동명의자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입니다. 12억 원. 똑같이 공제되는 부분도 공동명의자는 똑같이 12억까지는 공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바뀐다. 자, 어떻게 개정이 될 거냐라고 봤을 때 개정안을 본다면 이 과세 기준을 상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세 기준 11억 원을 15억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11억 원, 공시가격 11억 원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15억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공제액. 이 공제액은 그대로 11억 원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 원까지 비과세고 15억 원이 공시가격이 넘어갔다. 그러면 공제가 11억 원 기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이 공시가격이 15억 원이었다라고 할 경우에 기존에는 11억이 초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5억 원에서 공제 11억이 돼서 4억 원에 대한 종부세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세 기준이 15억 원이니까 15억 원까지는 비과세죠. 근데 15억 원이 넘어서 공시가격 20억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제 11억 원이 공제돼서 약 9억 원이 종부세 계산을 통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억 원이 넘어가면 예전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그리고 공동명의자는 공동은 12억 원이었는데 이게 똑같이 과세 기준은 1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공제액이 좀 달라요. 공제액이 약 14억에서 16억 원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공동명의자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이 공시가격이 넘어가면 공제가 들어가죠. 근데 공제가 단독명의자는 11억 원밖에 공제가 안 되지만 공동명의자는 어떻게 됩니까? 1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까? 당연히 공동명의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앞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공동명의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시가격 11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시가로 친다라고 한다면 시세에 거의 15억 원짜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과세 기준 15억 원까지 비과세니까 15억 원이면 공시가격 집값으로 친다면 약 20억 원이 넘어가는 공시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세 15억 원에서 20억 되는 이런 주택들, 이런 주택의 매수 수요층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 결국에는 상급지 이동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상급지 이동. 그 상급지 이동은 우리 20억 원까지는 가능하니까 종부세 안 내니까 마용성에 있는 웬만한 30평대는 전부 다 2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공시가격이 15억 원이 넘지 않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자, 현행 똑같이 이 과세 기준을 본다면 이 다주택자, 현행은 2주택뿐만 아니라 3주택 이상도 동일합니다. 이 과세 기준을 본다면 6억 원입니다. 그래서 6억 원까지, 공시가격 6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주택이건 3주택이건 전부 다. 근데 공제액이 있죠? 기본 공제액이 똑같이 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억까지는 그냥 공제가 됐던 상황이고, 근데 이게 바뀝니다.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냐. 이 과세 기준이 1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11억 원. 그리고 공제액은 7억에서 8억으로 개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자, 이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까요? 자, 혜택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자, 보통 1세대 2주택자 가운데 단독 명의로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공시가격이 5억 원 해서 단독 명의로 이렇게 공시가격 합산 10억 원 아파트 두 채를 들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현행 기준에서는 과세 기준이 6억이죠. 6억. 6억까지는 비과세지만 6억이 넘어갔죠. 그래서 따라서 공제가 6억이 되니까 10억에서 6억을 뺀 4억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세 기준 얼마로 올라갔죠? 1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10억 원 아파트, 그러니까 5억 원 해서 이 두 채가 공시가격 10억 원이 됐기 때문에 11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세금을 내셨던 분들 이제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공시가격 10억 원,
그리고 배우자도 공시가격 10억 원 해서 2주택자인데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10억 10억씩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행 기준 얼마까지 비과세예요? 6억까지 비과세죠. 10억이 각각 넘었죠. 따라서 각각 종부세가 나왔던 겁니다. 4억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바뀐 거 어떻게 돼요? 각각 인별과세니까 각각 과세 기준 11억까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10억, 배우자 10억 전부 다 비과세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다만 1세대 2주택자한테만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2주택자는 많아졌다. 그렇다면 중저가 아파트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는 중저가 아파트 두 채 갖고 계신 분 이거 계속 보유하실 겁니다. 이분들 공시가격 11억 원까지 두 채를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계속 종부세가 안 나오니까 들고 계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주택은 어떤 주택입니까? 당연히 가격이 좀 저렴한 아파트겠죠. 이 11억이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시세로 본다면 15억 원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약 7억 원, 7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 두 채 또는 뭐 10억 원 또는 아니면 소형주택 들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2주택자는 세제 혜택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죠. 자, 이 3주택 종부세 비과세. 자, 이분들 현행 기준 어떻게 됩니까? 요 앞전에 보신 거와 같이 똑같습니다. 그죠? 과세 기준이 얼마예요? 6억. 그리고 공제액은 얼마입니까? 똑같이 6억이었습니다. 근데 이 현행과 개정되는 부분이 똑같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는 거죠. 혜택이 없다. 자, 그렇다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무조건 증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증여. 이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를 해야지 유리하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이 있었죠. 법인. 이 법인에 대한 종부세 합산 비과세가 원래는 현행 기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과세 기준은 3억 원으로 상향 조치시켰습니다. 근데 다만 공제액은 한 푼도 없어요. 3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3억 원이 넘어가는 법인 다주택자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공제액이 없어서 세금을 왕창 내야 된다. 그럼 법인을 들고 계신 분들 가운데 공시가격 3억 이하를 들고 계신 분은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근데 공시가격 3억 원이 수도권일 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소형주택 수도권으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소형주택 수도권. 서울.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 전부 다 이 법인 수요층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이분들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 공시 1억을 들고 있는 뭐 다주택 법인들 이런 분들은 3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물건 들고 있을 수 있다. 자, 아무튼 종부세에 대한 명확한 민주당의 이 세제 개편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얘기는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얘기한 그런 매스컴이나 기사나 영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이 가중됐던 겁니다. 오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따라서 1주택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는데 다주택자는 모든 다주택자한테 이런 세제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다주택이 아니라 무조건 2주택자 한해만 이런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각각 11억, 11억 총 합산 22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겁니다. 비과세를 받는 겁니다. 11억 원에서 7억에서 8억이 그냥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11억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다만 11억이 초과되면 공제를 7억에서 8억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및 각각 어떻게 돼요? 2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3주택부터는
동일하게 예전처럼 공제액 6억 정도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